안녕하십니까. 채택주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또 뭐 1%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코 빠져 있나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우리 찰리 채플린 아시죠? 예, 찰리 채플린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되나? 배우라고 해야 되나?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올라가도 안 올라가. 시장이 올라가도 내 거 안 가고,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그 종목으로 인해서 애끌지만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결국 나중에 가보면은 크게 수익 주고요. 또 내가 팔았는데 크게 수익 주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이 막 그날 막 하락하고 이런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크게 갈 놈은 뿌리가 튼튼한 종목은 결국은 다 비바람 헤쳐가면서 크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뭐 3대 지수 대부분 지금 1%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왜 이렇게 하락할까? 일단 뭐 사회보장 부양안 이게 지금 미적 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고요. 또한 이 오미크론 이로 인해 가지고 재봉쇄 뭐 미국은 봉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튼 오미크론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너무 확산세가 커져가다 보니까 이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정 나오지만 코로나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2년 동안 경험했고 결국 코로나는 해결될 텐데 또 오미크론이 그동안 잘 마무리될 과정 속에서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 충격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요인은 아니다. 또한 FOMC 회의도 이제 불확실성 다 나왔어요. 그죠? 테이퍼링 할 거야. 3월에 끝내. 금리 인상 언젠지 모르지만 3회 할 거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한다 그래서 겁먹지 말자. 왜? 시장에는 어마무시한 지금 돈이 풀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거래대금 보면 아주 씨가 말라 있죠. 그 왜 그럴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큰 손들은 그냥 관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언제든지 들어올 자금은 넘쳐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미국 3대 지수 보면서 얘네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강한 건 여기 녹색들이 이게 60일 이평선이에요. 보면은 결국 S&P 다우 나스닥 순으로 얘는 60일 이평선 위에 있고 얘는 60일 이평선에 딱 걸쳐 있고 얘는 60일 이평선을 하회했어요. 그 밑에는 3월 달부터 쭉 갔던 추세대인데 결국 추세대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추세대도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갈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뭐 3, 4% 더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추세가 깨지거나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고점대에서 그냥 조정 주고 다시 반등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이나 유럽 증시들은 보통 연말 가게 되면 크게 하락은 안 합니다. 일정 부분 내려가게 되면 이제 졸졸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장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증시 위에 게 거래소고 밑에 게 코스닥입니다.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요. 6월 말이었어요. 6월 말 고점 만들고 거의 뭐 계단식으로 이제 떨어지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데 이 10월 달부터 정확하게 이제 박스 흐름이 나타나요. 어떻게 박스 흐름이 나타나냐면 여기서 이제 제법 급락 나와요. 급락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승 나오면 꼭 조정 주고 상승 주고 조정 주고 상승 주고 조정 상 크게 하락하니까 또 강하게 올라가죠. 지금 어때요? 또 이 박스 구간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좀 제법 하락했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 1차 지지, 2차 지지 가격대를 제가 난 쪽에 이제 박스예요. 내가 봤을 때 2,930 거래소는 2,930까지는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는
2870까지 또 떨어진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냐? 그럴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는 없고요. 결국 이 박스 안까지는 한번 내려가게 되고, 여기 내려가게 되면 또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간다. 왜? 연말까지 횡보장이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막 떨어뜨릴 장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크게 올릴 수 있는 장도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저점 크게 중간가까지 내려왔어요. 얘는 중간값이 여기예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얘는 워낙 변동이 심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려올지 이렇게 올라갈지 그거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거래소를 보면서 지수의 방향 잡고요. 코스닥은 그냥 형님이 가는 거에 따라서 어떨 땐 쾅쾅 치고 가고 어떨 때는 또 더 많이 하락하고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시장에 대한 걱정은 우리 하지 말자. 어차피 지금 시장 잘 보시면 거래대금이 우리 1월 달 같은 경우는 60조까지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그러다가 좀 줄었을 때 40조. 지금은 20조예요.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35조에서 40조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20조까지 줄어들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제 큰 수급 주체들이 그냥 살 건 사고 팔 거 팔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망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 나 어느 정도 사가지고 얘는 배당으로 들어갈 거야. 이건 필요 없네 하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씨가 마르고 지금 좀 급락 나오는 것들은 큰 손들이 타이밍 보면서 지금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조금 어떻게 좀 더 먹어보려고 또 매매하고 있는데 여튼 남은 2021년 시장은 아마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또 저점 매수해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좀 반등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거래대금이 이렇게 확 작아버리면 어떤 시장의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냥 작은 금액에 의해서 급등이 나와요. 또 작은 금액에 의해서 급락이 나와. 아주 심하게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거지. 뭔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오르고 내리고를 쉽게 연출돼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지금 시장이 그러한 시장이고 또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오를 때는 뭐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는 것 같다가 또 하락할 땐 그러면서도 또 급등 나오는 섹터들이 한두 개씩 있죠. 요즘 시장 보면 완전 테마주가 순환하면서 빠르게 풍풍풍 쳐주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오를 수 있는 종목이면 그냥 갖고 가자.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오늘 뭐 강세 테마를 보여줬던 건 뭐 토스 관련된 종목 아니면 원격 의류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 약세는 역시 제가 항상 조심하자라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철강, 화학 거의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는 올해는 거의 다 갔어요. 이제는 2022년도를 어느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해서 갈 것인가.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긴 호흡으로 볼 거, 또 짧게 단타로 할 거, 그걸 본인이 잘 정해서 가시면 돼요. 자, 긴 호흡으로 가실 분들은 처음부터 확 잡으면 안 돼요. 확 잡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은 섹터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기후라든가 그 자연재해 이런 게 많죠. 자연재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결국 자연재해에 의한 종목군들이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 그 비료하고 사료예요. 그러면 얘네들 종목 한 10개쯤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뻑뻑뻑뻑 기고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 잘 흐름 보면서 내년 어느 때인지 나도 몰라요. 1월부터 12월 안에는 한번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이 자연재해 이들 종목군들도 한번 시장에서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건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야. 그 다음은 아플 때 고치는 거. 결국 이 제약바이오도 한 번은 제대로 움직여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튼 이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둔한데 금리 인상이 나타나려면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번 움직인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지난주 초에 제법 올라가고 지금 살짝 조정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종목 보면 바닥권에 있는 게 제약자 들어있는 거 뭐 아니면 약품자 아니면 신약자 들어있는 이런 전통적인 이 종목군들 바닥에서 빅빅대는 애들 잘 보세요. 이런 애들 내가 봤을 땐 다음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비대면으로 바뀌었지만 이들 종목군들이 한번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래서 뭐 그들 종목도 오늘 같은 날도 그래도 견조하게 가는 애들 많았어요. 네, 그거 이따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자동차. 과연 이 자동차가 어디까지 변화될 것이냐. 우리 이 자동차는 내연 자동차였죠. 그다음에 전기하면서 올해 가장 핫했어요. 그러다가 요새 또 자율주행 얘기하니까 자율주행도 조금 움직임이 연출되는데 결국 이 온전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이 자율주행이 되려면 먼저 그 센서, 자동차에 있는 센서, 그 카메라죠. 이게 보다 더 발전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통신. 이 5G를 넘어서 6G, 7G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 보여주고 이것을 전부 다 통제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공위성이에요. 우주항공이지. 그래서 그쪽으로까지 우리가 큰 그림에서 종목을 잡고 한번 제대로 배팅하게끔 이런 종목들을 잡았을 땐 단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한 종목을 딱 잡을 때는 내가 얘를 왜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내가 사고자 했던 것들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시장 하락해가지고 내 거 하락하는데 그걸 날더러 어쩌라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하락 이후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왜?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튼 말일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일정 부분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갖고 볼 필요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움직였던 거 먼저 원전 관련돼 가지고 우리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정책 이슈에서 올라간 적은 없어요. 전부 외부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EU 쪽에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 즉 그린 에너지 쪽으로 얘를 같이 넣어주겠대요. 원전을 그린 에너지 쪽으로 넣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독일, 가장 원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독일까지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에너지 쓰는 데 있어서 화석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공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는 분명히 우리 신재생 에너지, 그게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뭐 다양한 아니면은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이 원전이고 이 원전에 대해서 자꾸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중국 여기서도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서도 대선에서 이게 한번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이 없다 보니까 뭐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원전에 대해서는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야당은 문정부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한데 이재명 후보도 원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걸 호응하기 때문에 결국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 이 차트만 보더라도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잘 보시면 얘가 어때요? 딱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얘 신고가 나온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토론해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 그냥 신고가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도 가는 거지. 왜? 원전 대장 누구라 했죠?
안전 기술이에요. 차트상 보더라도 매력적으로 쌍바닥 딱 만들자. 60일 이평선 근처도 안 가고 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약한 놈은 어떻게 돼요? 한번 터치하고 또 터치하고 어떨 땐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벅벅벅벅 되다가 갈까 밑으로 갈까 이렇게 돼버리는데 얘는 지금 근처도 안 오고 그냥 여기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 나올 거라고 봐요. 크게 뭐랄까 이슈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두 번째는 약품자, 제약자 들어간 종목군들 많이 보자 그랬는데 이 영진약품도 이 주가 흐름 볼까요? 한번. 먼저 주봉 보면 얘가 얼마나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거의 뭐 숨 끊어져요. 숨 끊어져. 왜? 이 차트 보면 이게 주봉인데 이때 작년도 중순에 이때 12,800원 만들어 놓고 요건 뭐예요? 여기서 털은 애들이 한 번 더 털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럼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60% 빠져버렸어.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지. 이런 애들이 가요. 그러면 얘 일봉 차트 보면은 이 차트가 죽었냐 그랬을 때 절대 안 죽었어요. 급등 나왔죠? 급등 나왔어요. 그래 놓고 얘가 5,740원 만들고 윗꼬리 달고 음봉이지만 얘가 살아서 간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 고점 여기서 제일 높여놨어요. 그럼 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5,740원은.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만큼 상승 줬기 때문에 이만큼은 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가 여기서까지 요 밑에서 올라간 퍼센트를 보면 퍼센트를 한번 볼게요. 퍼센트 보면은 33%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가면 또 한 30%, 즉, 한 그냥 5,000원부터 잡으면 얘가 30%면 6,500원. 그렇지.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상승 잡고 가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목표가 6,500원 잡고 가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막 코로나 관련된 종목 말고 이 전통적인 약품자 들어있고 제약자 들어있고 신약자 들어있고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결국 이러한 추세 만들어 놓고 뿡뿡뿡뿡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도 한번 볼까요? 요새 수소차 애들 맛이 갔는데 솔직히 일진 하이솔루스도 얘도 딱 엄청나게 뺐죠. 여기 상장했을 때 이 저점도 그냥 깨고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얘가 이 7만 원을 치고 간다라는 건 그닥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고 오늘 같은 날도 모양새가 뭘 의미하느냐? 일단 많이 빠진 자리에서 한번 반등 나와줬죠. 횡보하고 여기서 빼버리고 올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 공방하는 거예요. 이거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죠. 고민이 많은데 이 수소 관련된 것은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아요. 수소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의 큰 매물대는 이 9만 원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한 7만 원까지만 목표가 보고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요거 저점 지켜주면 어떻게 되면 얘도 그냥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짝꿍댕이 쌍바닥이다 그러는데 이 저점에서 이 저점이 높여가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좀 제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 얘 그렇게 급락 나왔을까? 결국 다음 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되잖아요. 상장되게 되면 얘의 가치는 일정 부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거래 대금이 60조야 그러면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이 작아 버리면 하나는 버려야 되거든. 수급 주체 입장에서도. 그럼 얘 버리면서 이쪽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는 급등, 얘는 급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 IPO 할 때 올해 왜 대형주들이 그렇게 못 갔을까라고 할 때, 이 IPO에서 큰 대형주들이 많이 나와버리면, 몇 조짜리가 많이 나오면 대형주 섹터가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매수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퍼센트에서 이 새롭게 상장하는 이에 대한 퍼센트를 빼가지고 1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걸 빼서 1이 가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큰 IPO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못 가는 거예요. 일단 청약할 때도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팔아가지고 넣어야지. 내가 돈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못 가고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1월 달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대형주들이 잠시 못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죠. 상강 M&T. 이 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날이었죠. SK 에코플랜트, SK 건설 9. 얘네가 이제 여기에다 이제 거의 이제 5천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빼버렸어요. 그거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열받지. 그러나 결국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윗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적된 수주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 쇼티지 난 것, 풍력 쪽에서 쇼티지 나는 기업은 얘 하나야. 얘만 지금 물건 만들기 바쁜 거예요. 이 해상 플랜트 쪽에서의 이 기술력과 그 쌓여져 있는 그 재고 수주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은 결국은 더 가겠다라는 건데 오늘 좀 일정 부분 보여줬어요. 그저께 보여줬죠. 요거의 고점을 얘가 만들었죠. 오늘도 십자형 캔들 만들고 그건 뭐예요? 다시 이 신고가를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결국 새해에도 결국 바이든 정부가 있는 한 일정 부분 이 신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2차 전지 빼고. 왜? 2차 전지는 너무 밸류가 높아요. 그럼 걔가 더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 횡보를 하든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가 없고 시장이 횡보 장세가 내년도에도 이어지면 철저하게 배제될 거예요. 배제될 거고 내년도 시장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올해와 크게 바뀌지 않아요. 내년도 시장 흐름은 제가 보고 있는 흐름은 뭐 내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주봉 차트인데 이 보시면은 1월 달에 고점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벅벅됩니다. 벅벅되면서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이때 뭐가 올라가냐면 10년물 국채가 제법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갔던 게 시멘트 건설, 경기민감주 쪽 섹터가 치고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가. 그러면 이 7월 달부터는 철저하게 죽은 게 뭐예요? 대형주. 뭐 삼성전자가 위에서 거의 뭐 한 25% 빠지다 보니까 다른 대형주들도 거의 뭐 30~40%씩 빠지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대형주를 갖고 놀았다면 맛이 확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움직였던 게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팡팡팡팡 튀고 가고 이제 가면서 이제는 뭐 게임주,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러다가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애들이 또 퉁퉁퉁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잘 보면 얼마나 박스인가? 그럼 내년도 박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박스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금리 인상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툭 떨어진다라는 거죠. 얘가 고점에서부터 여기 저점이 거의 한 15%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또 15% 나오면 거기가 아주 매력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윗방향으로 방향 잡고 가는 그러한 모습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락 나올 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잘 보고서 저점 매수 기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